자, 614페이지 거기 예제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확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거기 예제 따라하기 수정신고 쪽에다 적으시면 돼요. 7개, 6개네, 6개. 자, 불러드리면 자, 83회 2-1 다음에 84회 2-1 다음에 87회 2-1 그 다음에 92회 2-2 그 다음에 103회 2-1 그 다음에 105회 2-1 다시 한번 83회 2-1 84회 2-1 87회 2-1 92회 2-2 103회 2-1 105회 2-1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수정신고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가 아니라 기출문제집 쪽으로 가겠습니다. 105회입니다. 자, 105회 2-1입니다. 몇 페이지지? 386이네요. 네, 386페이지 문제 2-1번. 문제 2번에 1번. 자, 회사는 1050번으로 바꿔주시고 회사는 1050번. 네, 서희전자로요. 요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05H 어디 갔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요 수정신고서를 출제하는 방식이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출제하냐면 첫 번째가 조금 쉽게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을 해서 수정신고를 하라라고 하면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했던 게 반영이 아예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돼버리니까 걔는 조금 쉬운 문제에 해당되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딸랑 작성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건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을 하시는 건데 들어보실게요.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하면 우리 분계 유형이 뭐 혼합, 뭐 카드 이런 거 걸잖아요. 가끔씩 세무 읽으면 시간 부족하다 보니까 분계는 생략할 것 이렇게 출제도 해요. 분계는 생략하라라는 건 분계 입력에서 뭐 혼합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좀 잘 보셔야 돼. 만약 걸었다가 감점 처리해버립니다. 자, 일단 문제 2번, 1번 보죠. 읽어볼게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서희전자의, 자, 이제 밑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름이 수정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1기 확정 신고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는데 뭔가가 잘못된 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잡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단,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X1년 7월 25일 밑줄.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은 20X1년 7월 25일까지 밑줄 치시고. 원래 일기 확정 신고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 밑줄. 자, 20X1년 8월 4일에 수정 신고 1차 및 납부 밑줄 치시고. 자, 이걸 밑줄 친 건 뭐냐면 일단 세팅하는 것 좀 설명드리려고요. 자, 어떻게 세팅하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정 신고하면 당초에 해당
신고를 한 날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일기 확정 신고를 일단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11시 방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시면 여기 조회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수정 신고가 해당 날짜에 대한 수정 신고다라고 하면 해당 날짜일 때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일기 확정 신고를 일단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조심하실 건 정기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데 이제 신고 구분의 커서가 이렇게 정기 신고 쪽에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정기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수정 신고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수정 신고 아래 있잖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신고차 수는 문제에서 1차 한다라고 했죠. 1차. 1 치셔도 되고 그냥 화살표 누르셔서 1 누르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뜰 거예요. 근데 왼쪽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 신고라고 돼 있죠. 여기요. 여기는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수정 신고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뭐냐면 문제에서 이제 줄 거거든요. 문제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잘못된 숫자고 오른쪽이 올바른 숫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을 참고해서 잘못된 부분을 오른쪽에 추가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문제부터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입니다. 자, 보니까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정기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기한 내 납부하였다. 자, 일단 자료 1번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정기 신고하였으며까지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료 1번의 두 가지는 그냥 1기 확정 신고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료 1번의 첫 번째 점 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1억 원이 있고요. 세액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이 1억 원이 있고 1기 확정신고에 정기신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자료 1번의 첫 번째 점 우리가 세금계산서 10% 과세 매출액 신고서 몇 번 입력해요? 1번 입력하죠, 1번. 그죠? 신고서 1번 입력하지 않아요? 맞죠? 1번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정기신고하였으며라고 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든 좀 낫고 싶어서. 맞죠? 한번 이러고 건드려 볼래? 막 이렇게. 정기신고 이미 요거 그냥 준 거야. 아셨죠? 요거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의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매입액,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은 500만원, 세액은 50만원을 정기신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일반 매입액은 우리 10번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신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5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 10번에.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회사가 얼마 납부해서 확정신고 때. 맨 아래 보시면 냈던 세금 맨 아래쪽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확정신고 때 정기신고를 일단 500만 원 낸 거예요. 신고 납부를. 알죠? 일단은 자 이제 자료 2번 갑니다. 자료 2번. 자, 자료 2번 보니까, 자, 밑줄입니다. 전부 다 밑줄 제목에. 자, 정기신고 시 누락된 자료. 이게 확정신고 때 누락된 거네요.
자, 계속 몇 줄? 아래의 증빙 자료는 법정 기한 내 발급 및 수취. 그러니까 뭐 지연, 미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일단은 뭐 지연이나 뭐 미는 없다. 자,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의 첫 번째 점. 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이 200만 원이래요. 이거 중요하죠. 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이거 왜? 가산세 대상입니다. 맞죠? 법인은 반드시 전자를 발급해줘야 돼요. 근데 종이를 발급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몇 프로래요? 전자가 종이 발급하면? 외우셔야 돼. 1%입니다. 1%. 어디에 1%? 세액의 1%, 금액의 1%. 금액에. 세액은 최종적인 신고 납부할 때나 최종적인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완벽한 최종적인 신고 납부세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에 금액 기준 조심하시고 이거.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의 1%. 다만 미발급이었죠, 이거? 전자를 발급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발급으로 보지만 공급가액의 1%라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 워낙 출제 많이 하니까 강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일단 외우실게요. 우리가 수정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 있죠. 얘네들은 가산세 미리 입력하면 망합니다. 예, 왜 망하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이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점은, 자료 2번의 첫 번째 점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정기 신고 땐 했어. 맞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정기 신고 땐 했는데, 정기 신고 때 한 건 아니고,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했어요. 했는데 신고를 깜빡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몇 번을 누락한 거예요? 신고서 몇 번? 몇 번? 여기 번호 1번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27번까지. 그렇죠. 1번. 1번을 누락했죠, 여기. 1번이 뭐예요?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자의적 해석 안 돼요. 전자 종이 언급 없어요. 그러니까 10%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확정 신고 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2천만 원 있는데 요 정기 신고 때 누락한 거예요, 누락. 누락해서 지금 수정 신고 때 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과세 매출 있어요라고 수정 신고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수정 신고하면 요 1번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1억 2천이 돼야지, 1억 2천. 누락된 게 1억이잖아요. 누락이 안 됐으면 제대로 된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은 1억 2천이 되는 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항상. 그럼 여기 정기신고는 컴퓨터가 입력을 안 합니다. 절대 입력 못 해. 이미 끝났거든. 그래서 여기 수정신고에다가 올바른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은 1억 2천이었다라고 잡는 거예요. 되시겠죠?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1억 2천. 알죠? 예. 그래서 1억 2천이 수정신고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과세 매출 1억 2천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의 두 번째 점. 자,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액 고정자산 매입이 공급가액이 200만원, 세액이 20만원 있대요. 자,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번에 넣죠? 두 번째 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 받았을 때. 그렇죠. 11번. 그죠? 그래서 일단 11번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니까 여기 정기신고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고정자산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세금 계산서 잘 받았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누락해서 여기 없잖아요. 11번에.
정기신고에. 그러면 수정신고가 되면 이 고정자산 매입에 200만 원과 20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수정신고하면 고정자산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우리 수정신고 쪽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200과 20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됐죠, 여러분들? 여기. 예. 자, 그럼 가산세는요?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 없어요. 왜? 여기는 수치예요, 수치. 종이 수치. 맞죠?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에서 상대방, 공급자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니까 상대방한테 전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전자를 받든 종이를 받든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알죠? 뭐 관상을 보니까 전자 발급할 상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 근데 내가 발급해야 될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건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점 보니까, 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반 매입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이래요. 그러면 5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밑줄 좀. 짝대기. 자료 2번 세 번째 점의 짝대기의 밑줄 좀요. 자,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액 사업 관련성이 있으며 거래처와 식사한 금액 2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입세 공제분과 매입세 불공제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거 해석하면 내가 이제 세금 계산서 받은, 아니, 세금 계산서 한다. 신용카드 받은 일반 매입이, 네, 금액으로 따지면 500 하고요. 세액으로 따지면 50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이 중에서 우리가 공제가 있고, 불공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공제는 금액 얼마, 세액 얼마? 그렇죠. 20만 원과 세액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공제분이 480이고 세액이 48만 원 되는 거죠.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카드 사용액은 몇 번입니까? 신고서 몇 번? 카드 사용액. 맞습니다. 14번이죠? 14번.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밖에. 예. 근데 조심하실 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공제입니다. 공제. 공제만 입력해야 됩니다. 공제만. 오케이? 예. 공제만 입력해야 되니까 14번에 얼마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냐면 480만 원과 48만 원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14번 누르면 아마 탭키 누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탭키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뜨면. 예. 항상 오른쪽밖에 작업이 안 되니까. 탭키를 누르고요. 자, 누르시면 우리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아닌 공제되는 애들은 의제 빼고 40일 또는 40일 넣는 거죠. 그죠? 일반 매입이다라고 했으니까 41번에다가 480만 원과 48만 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8만 원.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우리가 당초에 14번을 누락했어요. 맞죠? 내가 신용카드는 잘 받았는데 신고를 깜빡해가지고 내가 세금 계산서인 매입세 공제를 480만 원과 48만 원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불공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왜? 어차피 공제만 여기는 불공이 없어요. 불공이 없으니까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입력할 건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만 입력하는 겁니다. 알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16번은 왜 있는 거냐? 불순물이 있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용카드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입니다. 자, 보니까 누락된 매출은 부당하게 누락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일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누락된 게 아니니까 일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정신고라는 용어는 과소신고일 때 쓰는 용어예요. 알죠? 지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율 몇 프로? 저 10%에 10% 외우셔야 돼, 10%. 안 외우시면 큰일 나. 10%입니다, 10%. 그래서 10%를 적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신고를 통해서 얼마를 과소신고하고 과소납부했는지 판단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맞죠? 그럼 무조건 어디 보시냐? 27번 째려보시면 27번. 신고서에 27번을 째려보시는 겁니다. 자, 뭐냐? 우리가 그 왼쪽에 있는 500만 원이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이죠. 제가 지금 녹색으로 밑줄 친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이 내가 당초에 정기신고로 500만 원 신고납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올바르게 신고납부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632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여기 수정신고로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세액은 확정신고 때 632만 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이게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시면 이 숫자가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당초에 잘못되게 신고납부한 것과 올바르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갑자기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와버립니다. 아닌 거예요, 그건. 알죠? 그래서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미리 입력하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7월 25일 날 올바르게 신고납부했다면 632만 원 신고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맞죠? 500만 원만 신고납부했으니까 요 두 개의 차이만큼 과소신고한 거예요. 들리세요? 그렇죠? 과소신고. 요걸 신고납부 7월 25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신고납부했었잖아요. 맞죠? 왼쪽이 잘못된 거, 오른쪽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132만 원만큼 과소신고한 겁니다, 일단.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132만 원만큼 언제 납부했었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납부했대요? 그렇죠. 8월 4일 날 납부했다라고 했으니까 납부를 10일 늦게 한 겁니다. 그럼 요건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 수정신고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 27번과 오른쪽에 있는 27번과 왼쪽에 있는 27번의 차이가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됩니다. 아셨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산세는 항상 수정신고는 오른쪽에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산세 이쪽에 잡아요, 이쪽에. 그럼 여기도 아마 탭키 누르세요라고 뜰 거예요. 탭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요. 우리 방금 과소신고했으니까 여기죠. 일반 과소신고, 불성실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그럼 얼마였냐면 132만 원만큼이었죠? 그래서 132만 원만큼 과소신고한 거예요. 그게 일반이에요. 부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71번 여기에다가 132만 원. 그죠? 그리고 뒤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여기에 몇 프로? 10% 일단. 그래서 132만 원 과소신고했고 여기에 10%인 13만 2천 원 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불성실이 붙은 가산세예요.
맞죠? 아까 여기 두 개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요 두 개. 여기 신고불성실, 영세율, 매출액 신고불성 요 두 개는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찍 신고 기한은 지났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지각하면 일찍 지각? 지각을 좀 뭔 소리지? 뭔지 아시죠? 너무 늦게 오지 말고 그래도 살짝 맞죠? 그렇죠? 정규 수업 시간은 늦었지만 그 일찍 빨리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했어요? 1개월이네. 맞죠?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8월 4일 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개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몇 프로 가면? 그렇죠. 90% 외우셔야 돼요. 수정 신고 정말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그럼 90% 감면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곱해요? 그렇죠. 10%예요. 90% 아닙니다. 감면이니까 여기에 10%를 곱한 것만 내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3만 2천 원에 다시 10% 곱한 것만 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13,200원이 될 거예요. 여기 되시죠? 네. 그래서 신고불성실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여기가 13,200원. 됐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132만 원을 7월 25일까지 냈었어야 되는데 8월 4일 날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신고불성실과 우리 시험 납부지연이 색이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이론상. 알죠? 물론 신고는 하고 납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납부를 하면 신고는 한 겁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 시험은 이 둘이 똑같습니다, 신고와 납부가. 자, 그래서 납부지연은 132만 원이죠. 그리고 얘는 굳이 유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기간을 입력하면 가산세를 지가 구해줘요. 그럼 당초 언제까지 납부했었어야 돼요? 132만 원을요? 그렇죠. 2024년 7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뒤늦게 언제 납부했어요? 그렇죠. 8월 4일 날. 그래서 2024년 8월 4일 날 뒤늦게 납부했잖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기 10일치 이자가 알아서 붙어요. 확인 누르시면.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게 이제 2,904원인가 봅니다. 우리 하나 또 안 한 거 있어요. 뭐 아까 종이 발급한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종이 발급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야. 전자세금 발급 명세 아닙니다. 여기. 알죠? 여기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송. 여기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이쪽입니다. 그럼 이쪽이니까 아까 우리 미발급으로 본다라고 했죠? 미발급. 맞죠? 그럼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금액. 2천. 근데 컴퓨터가 이제 2%로 곱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미발급이 원래 원칙은 2%니까. 근데 종이라도 발급하면 1%로 곱해서 깎아주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20으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0으로. 되세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복수 답안. 원래 이게 FM, 요게 원칙. 원이라고 할게요. 요게 원칙, 얘가 예외입니다. 뭐, 1%니까 그냥 지연 발급에 2천만 원 넣어도 인정해요. 여기 1%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FM. 맞죠? 위처럼 하는 것도 복수 답안 인정. 그렇죠? 그래서 1% 외우시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1% 외우시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니까. 알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가급적 원칙이 제일 낫긴 해요. 어디에서 또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또 이상한 분이 나오시면. 아니, 제가 그런데 이해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일단